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대머리 황재화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도 미칩니다. 왜냐?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도 그 효력에 미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경매가 나오면은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다 배당받아 갑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순위로 A가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등기 10억입니다. 10억. 그런데 전세권 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그리고 B가 저당권이 되어 있어요. 자, 20억. 기타 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B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가 경매 신청했어요. 우리가 경매가 나오면 법원에서 감정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30억 이렇게 나오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토지 20, 건물 1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권의 효력은 아파트는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다 배당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독주택에 실무에서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10억입니다. 저당권 20억.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30억, 건물 7억. 왜? 강남이니까 전세금은 비쌉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건물 자체는 값이 그렇게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게 37억의 경매가 나왔어요. 37억. 그런데 A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선순위 전세권자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받고 전세권 말소됩니다. 낙찰자 인수할 거 없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건물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37억에 낙찰됐다고 할 경우 A는 건물 부분 7억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아갑니다. 토지 낙찰 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자 A는 7억을 배당받아 갑니다. 나머지 3억은 배당받지를 못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왜?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얼마나 배당받아 가든지 낙찰자 인수할 게 없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전부 낙찰자 인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 A는 뭘까요? 이 사안에서 배당 요구했죠? 한 경우에는 건물에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낙찰 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건물 부분에서만 배당받아갑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A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대금 7억만 배당받고 3억은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배당을 받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은 낙찰자가 전세금 전억 10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단독주택에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건물이 낙찰되게 해서 배당받아 간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이런 수가 있어요. 왜? 토지 대금은 비쌉니다. 그러나 건물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은 비싸지만 건물 자체 값은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단독주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머리 1분 타임입니다. 수조, 분려, 시조. 수, 받을 십자지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처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조, 분려, 시조이니라.